하이입니다.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동희님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 남동희이고요. 하는 일은 모델 하고 있습니다. 모델 일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횟수로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어떤 촬영을 좀 많이 하셨어요? 모델이 뭐 뷰티도 있고 아니면 네, 브랜드도 그죠. 있고 뭐 화보도 있고. 최근에는 패션 룩북을 좀 음. 찍은 것 같아요. 패션 룩북은 그러면 지금 가을 시즌 걸 찍고 있는 거죠? 원래 이 패션이 가끔 앞서 그렇죠. 나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름까지만 찍고 아, 아직은 네. 아마 이거는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럼 혹시 뭐 취미 같은 게 있을까요? 취미는 운동이랑 독서? 운동은 어떤 운동 좋아해요? 뭐 헬스라든지 이런 걸까요? 아니면 달리기라든지 다른 게 있을까요? 원래는 헬스만 한 지금 3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러닝도 좀 하고 있어요. 러닝은 그럼 어디에서 좀 많이 뛰어요? 일단 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주로 하고 그 아, 집 주변에도 이제 러닝 코스가 있는데 음, 가끔씩은 서울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뛰기도 해요. 그럼 몇 킬로 정도 뛰어요? 원래 이게 킬로 수가 있잖아요. 제가 러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해서 아, 제일 길게 뛴 게 5km. 5킬로, 5킬로도 네. 많이 뛰는 거네요. 그런가요? 그럼 뭐 이 운동하면서 좀 바뀐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체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음, 그 원래 조금 턱이 높은 계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 내려갔어요. 네, 아, 그만큼 엄청 허약했는데 체력적으로 안 됐었는데 네, 너무 러닝이라든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네, 이제 그것도 그냥 좀 뛰어내려가고 가볍게 네, 가볍게 내려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그런 게 생기셨나 보네요. 건강해졌다. 네. 네. 그럼 아까 독서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최근에 책 읽은 것 중에서 좀 기억 남는 거 우리 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시던가 아니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소설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읽었는데 음. 소설책을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고 음. 있거든요. 제가 그 책 표지를 본 것 같아요. 네, 책은 안 읽고. 베스트셀러라서 네, 맞죠. 네.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책 내용을 그럼 짧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인간과 사랑, 뭔가 삶에 있어서 그냥 삶은 모순이다, 음. 모순의 연속이다. 라는 좀, 전반적으로 그 모순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책. 네, 뭐 이런 이제 거 그 같은데요. 주인공의 감정 변화도 좀 많이 음. 보여지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책이 두껍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 음. 책의 흡입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럼 뭐 동희님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도 시간 나면 서점 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때? 이런 스튜디오는 처음 와보신 거죠? 네, 생각보다 포근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참 신기해요. 게스트분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항상 공통 질문으로 많이 하는데 네. 따스하다, 포근하다, 진짜요? 생각보다 아, 뭐 그러니까 편안하다. 네. 원래 우리가 스튜디오라는 곳이 조금 어쩔 때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죠. 긴장을 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왜냐면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네, 맞죠. 그래도 다행히 여기 와서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저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리고 즐겨보는 콘텐츠 있을까요? 저는 그 찰스 앤턴님이랑 음. 햇주님이랑 또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보는 12층이라고 영업 중이라고 따로 있는데 12층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찰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게스트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네. 어떤 채널인지 알고 저도 한번 시청을 했었고 햇주 채널과 12층 채널에 대해서 짧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햇주님은 호주에서 지내면서 좀 긍정 라이프를 음. 보여주시는 분이고 브이로그 하시는 분이고 12층은 그 밸런스 게임을 아, 하는 거거든요. 이성에 대한 밸런스 게임 아니면 그냥 뭐 인생 이런 밸런스 게임이에요? 이성에 관한 거고 조금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음. 뭐 만약에 너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떨 것 같아? 아. 살짝 이런 느낌의 밸런스 게임인데 이제 그들이 그 주제를 두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오히려 하는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콘텐츠 안에 많이 담겨져 있나 보네요. 네, 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뭐 편집하면서 그 햇주님 12층 채널 한번 시청하도록 할게요.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가 있어요. 유난히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혹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참 괜찮은 것 같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제외하고 사람으로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지금 모델 일 하시는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되게 긍정적인 분들을 음. 보면은 전 되게 배울 거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봤었을 때 편안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 보네. 네. 일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사적으로 친해져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친해진 분들도 좀 되게 많고 단어 선택이나 말투 이런 것들을 같은- 많이 보게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나도 일하면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네. 내가 결을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네, 그죠. 어휘라든지 말투라든지 맞아요. 그 네. 행동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네네. 그 사람이랑 참 좋은 사람이다. 네, 맞아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다른 일을 할 때도 좀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럼 혹시 동희님한테 먼저 다가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좋은 사람들 중에서 네. 동희님은 어떻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줬어요? 나한테 다가온 사람들한테 나한테 막 친해지고 싶어서 요즘 같은 경우 인스타 뭐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 DM으로 그쵸. 보내거나 네. 아니면 일 끝나고 나서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면은 만나자고 해요. 따로 이제 약속 잡고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거나 이제 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분도 그걸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먼저 네. 물어봤기 때문에 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원래 이런 현장에서는 빠르게 돌아가야 되니까 일만 하지만 네. 커피라든지 밥을 같이 먹으면 또 네, 다른 좀 이야기도 더, 좀 더 하게 더 되고. 깊어지고. 네. 저는 그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대학교는 공대를 나오고 이 새로운 업계로 뛰어들면서 기준을 다시 리셋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전공으로 쭉 일을 했었으면 그래도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편한 건데 완전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저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환경이 너무 낯설고 나는 인맥 관계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알고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20대 초반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네, 맞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뭔가 같이 활동하거나 근데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도전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맞아요. 도전이고. 그 뭐랄까 약간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30대가 되면서 조금씩 기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뭐 선배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지금 사회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이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친해진 사람들도 다 3년, 5년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서로 그 기간이 길어졌고 맞아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우리 방송에도 자주 초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결. 맞아요, 진짜. 그게 참 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예전에는 그냥 대화가 잘 된다고 느끼면 뭐 서로 좋아하는 거 취미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업무 얘기하면 쭉 시간이 가는데 이제는 어색한 그 뭔가 텀이 생기면 이 사람 나랑 안 친한 것 같은 그 사이가 더 길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일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업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끊은 건지 아니면 나의 질문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그게 너무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미 이 대화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더 말을 붙여도 이 사람이랑 더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내가 친해지는 건 쉽지 않은 거죠. 30대가 되고 나서는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도 없고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람을 보는 기준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좋은 사람 한 명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언니도 괜찮고 아니면 동생 중에 이런 사람은 괜찮다. 당장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네,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알진 않았거든요. 그 헤어 메이크업 하는 여자인데 동생인데 네. 무슨 이유인지 만날 때마다 되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분을 만났었을 때 네. 나의 에너지가 네.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네, 되게 업되고 일을 하면서도 조금은 다운됐었을 때 텐션이 올라간다거나 네, 맞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뭔가 그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제 작가님이 따로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작가님이 조금이라도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그 헤어 메이크업 실장 여자애가 당연하죠. 여태 잘하셨으면서 왜 그래요? 좀 잘하시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거나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면 듣는 입장에서도 다시 이런 마음이 바뀌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또 한 번은 걔가 준비하다가 다쳐가지고 피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촬영 얼마나 잘 되려고 얼마나 잘 되려고 다쳤나 나는 괜찮다. 오히려 액땜한 것처럼. 네, 액땜했다. 근데 진짜 그날 촬영 되게 잘 됐어요. 그만큼 그분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도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아마 동희님한테도 얘기하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제가 데이트 신청했죠. 그래요?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 만났었을 때는 좀 어땠어요? 왜냐면 일할 때 만나는 거랑 따로 만났었을 때 뭐 비슷하겠지만 더 좋은 점 뭐가 있었어요? 사적인 질문을 더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있었을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아무리 동생이어도 반말하는 걸 좀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존댓말을 하는데 제가 먼저 서로 반말하자고 얘기도 했고 이제 말 놓자 우리. 네. 뭐 1살 차이밖에 안 나기도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서로 속 깊은 이야기, 고민 상담. 왜냐면 또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을 할 때는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에필로그처럼 조금 하면서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털어내고 나도 이런 고민했던 적 있었어. 맞아요. 너 일할 때 이런 거 힘들었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오고 갔었던 게 아닐까. 이제 일적으로는 더 깊게 얘기하고 이제 완전 개인적인 고민도 얘기하면서 서로 되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진짜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알게 되면 일할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커져요. 일할 때 가서 더 좋은 모습과 잘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면 나 그냥 오늘 빨리 퇴근하면 돼. 딱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친밀도가 생기면서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뭐 촬영이라든지 작업에 더 좋은 결과물을 낼 때가 생기지 맞아요. 않을까. 동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게 확실하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댓글을 읽으면서 저런 분들도 계시구나. 아니면 저도 아직 사회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 구독자분들과 만든다면 확실히 좋은 사람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짧게 근황 이야기하고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혹시 뭐 5월에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5월에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이 있군요. 그 김에 이제 가족들도 같이 좀 보고 그때 원래 다 모이니까 네, 맞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구독자분들이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그리고 외식도 하시고
뭔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챙겨줄 수 있는 날 있잖아요. 5월 8일. 네. 그때만큼 효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드렸고요.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